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취업할 의지 자체가 아예 없어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층을 이제 니트족이라고 부르죠. 15세에서 29세 청년 중에 미혼이면서도 육아나 진학 준비, 입대 같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니트족들이 늘어날수록 본인도 괴롭고 또 그 부모 세대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떤 경제 잠재 성장률의 하락 원인으로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트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섰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니트족 수 해마다 점점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통계청에 따르면은 그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라는 20대, 30대 청년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약 65만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니트족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도 더 이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니트족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니트족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취업 의지를 가지고 구직 시장에 나섰다가 이제 실패가 반복되면서 니트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경쟁 사회에서 이제 좋은 직장을 갖지 않으면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문화 때문에 청년들이 실패의 경험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크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처음에 몇 번 이제 구직에 실패했을 때 뭐 힘내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이런 실패가 반복되고 또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 웬만해서는 버티기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실제로 지난해 이제 통계청의 조사 결과는 졸업 후 첫 취업까지 3년 이상 걸린 청년은 35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년보다 3만 5천 명이 증가를 한 건데요.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까지 합치게 되면 첫 구직에 2년 이상 걸린 청년은 63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구직을 포기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니트족 생활이 길어지면 자칫 이제 고립, 은둔 상태로 발전을 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취업을 포기한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자, 어떤 안이 마련됐을까요? 네, 고용노동부가 이제 이번 달부터 니트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구직 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꾸려져 있을까요? 네, 먼저는 이제 단기 니트족 프로그램으로 1개월 혹은 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5개월 이상인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단기 프로그램 대상자는 3,000명, 중장기 프로그램 대상자는 5,000명인데 이 안에 지원하면 교육도 받고 해당 지원금도 받아서 다른 취업 활동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한 것이죠. 예, 그 니트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이제 청년 중에 누가 니트족인지를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해당 도전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될까요? 네, 기준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의 대상자를 18세에서 34세 구직 단년 청년으로 정했습니다. 이 경우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하고요. 사전 문답표를 확인한 결과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예, 구직 의지부터 일자리 수용 태도, 또 취업 스트레스까지 다양한 항목이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이제 맞춰서 세분화된 어떤 문답표가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요. 먼저 취업 의지가 없다는 근거로 향후 1년 이내에 대학이나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혹은 취업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또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현장 실습에 참여할 의향도 없다면 취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 연봉이 기대에 못 미쳐도 경력 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경력 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없다면 니트족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본인의 학력이나 전공과 맞지 않아서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했을 때도 여기에 속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취업 스트레스도 니트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데요.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거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니트족에 해당합니다. 또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것도 고려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니 생각보다는 폭이 이제 굉장히 넓은 거죠. 하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생각해서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모두 니트족으로 보기 위한 답변을 해도 상담사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만 알겠습니다. 취업 의사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취업 의사가 없다는 걸 밝혀야 되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앞서 이제 니트족 생활이 이제 길어지는 그런 청년들 가운데 자칫하면 은둔형 외톨이로 빠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네. 외출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이 서울에만 13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나이인 청년들에게 뭐 고립이라든지 은둔 이런 단어는 참 생소한 조합인데요. 정확한 정의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취업 실패나 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사회 진출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이제 고립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6개월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 은둔 청년이라고 또 정의를 하는데요. 네. 고립 청년의 개념 내에 은둔 청년이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서울시가 조사를 했더니 이런 청년의 비율이 4.5%로 13만 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서울 청년 20명 가운데 1명꼴로 이제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거나 교류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이들 10명 가운데 또 4명은 이런 생활을 이제 5년 넘게 지속했다고도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고립된 채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도 좀 조사가 됐을까요? 네, 일단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이유로 이제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 뭐 당연하게도 꼽혔고요. 그런 이유로 인한 이제 심리적인 고통도 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극심한 취업난 속에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데다가 과도한 경쟁과 반복되는 실패에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존감이 추락한 상황에서 차라리 세상과는 단절을 하겠다, 이제 이런 선택을 한 건데요. 고립 청년 20% 가까이가 정신건강 관련 약물을 복용한다고 말한 만큼 고립 생활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쉬워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니트족 청년들에게 취업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처럼 이런 고립, 은둔 청년들을 위한 해결책도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서울시는 이번에 한 조사를 바탕으로 고립 청년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과 전문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살핀 뒤에 다음 달 중으로 관련 정책을 이제 추가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 역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직 자체를 단념하고 또 아예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고립 생활을 하는 청년들. 이들의 이런 좌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